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설명하는데, 그 캐시 일종의 작동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일종의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기 K50W에 보니까, 우리 지금 수업하는 거랑 같은 교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설계 위주로 된 이 강좌를 하나 찾아갔고, 이 강좌에서 보니까 이 캐시 메모리 부분이 있어갖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수업할 내용인데, 그런데 보니까 설명을 되게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 예제가 많아갖고,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상당히 그 PPT에 있는 그 예제를 좀 몇 장, 한 10장 정도 가져왔어요, PPT로.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이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 설명이 좀 어려우면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캐시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크게 우리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맵 캐시가 있고, 이제 set associative, 이제 fully associative 캐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다이렉트 맵 캐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요게 지금 캐시죠. 요게 캐시고, 요게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캐시는 메인 메모리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작은데, 지금 같으면은 캐시는 요 캐시 어드레싱이 3비트로 했으니까 보통 이제 캐시의 어드레싱을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 캐시.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총 3비트니까 8개, 이제 8개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메모리는 어드레스가 지금 5비트죠. 메모리 이제 어드레스는 지금 요 예제에서는 이제 5비트라서 이제 2에 그러니까 5성, 그러니까 32 워드, 32개의 이제 지금 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다이렉트 맵터 캐시는 요게 32니까 그죠? 여기 32고 여기는 8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4대 1이죠. 4대 1이면은 결국은 이제 4분의 2 메인 메모리에 4분의 1만 캐시에 들어갈 수 있죠. 캐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메모리에 특정 어드레스, 이렇게 지금 요 색깔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메모리에 특정 워드들은 요 캐시에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캐시에. 그러니까 이 메모리의 특정 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캐시의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그 캐시의 인덱스 번호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매핑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맵터 캐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 파란색은 이제 요 캐시의 요쪽 위치에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4개 중에 하나만 캐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드레스 상에. 파란색은 이제 요 4개 중에 한중간에 이제 어느 한중간에 하나만 이제 캐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 요 회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회색 부분도 요 4개 중에 이제 여기 한 군데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들어갈지를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 하는 거는 좀 이제 요 지워버리고, 아이고, 여기까지 다시 그랬네. 요 보면은 좀 글자가 작은데, 요 메모리 어드레스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부분의 공통 부분이 뭐냐면은 뭐 끝자리가 101로 끝납니다. 101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3비트죠. 3비트라서 이제 8개의 인덱스, 8개의 그 인덱스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01로 끝나는 요 101에 해당되는 인덱스 있죠. 열로만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메모리 어드레스의 하위 몇 비트를 요 캐시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같은 캐시 사이즈가 총 이제 3비트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 메모리 하위 3비트를 하고, 그 메모리 하위 3비트 어드레스하고 캐시의 인덱스하고 같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캐시의 그 메모리 워드가 이렇게 캐시에 매핑되는 것을 이제 다이렉트 맵드 캐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좀 너무 제약 조건이 큰 거 아니냐, 제약 조건이 많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거 두 개가 다 이제 캐시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만 충돌이 생기겠죠. 얘하고 얘가 다 캐시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못 들어가니까 캐시의 유틸리제이션, 사용성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캐시 메커니즘을 잘 보면 아까 저게 로컬리티라는 특성이 있어 갖고 이것 때문에 캐시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에 프로그램이든 데이터든 메모리에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이 주로 집중적으로 액세스돼 갖고 이게 캐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잘 보면 요 주변이 캐시로 올라가면은 얘는 요렇게 올라가고 요 옆에 거는 1로 올라가고 해갖고 요 주변이 요 캐시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캐시의 특정 인덱스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 메모리의 로우 어드레스를 여기 캐시 인덱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같은 캐시 인덱스, 요걸 이제 인덱스 하나를 차지하는 걸 우리가 캐시 라인 또는 이제 캐시 블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캐시 라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메모리 어드레스 상에 인접해 있는 거는 같은 캐시 라인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캐시 이득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영역, 보통 이제 메모리가 프로그램 영역하고, 그죠? 어디 데이터 영역이 이쪽이었는데, 이거는 보통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 둘이가 이제 이렇게 충돌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하버드 아키텍처 같은 건 또 분리가 돼 있어 갖고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어쨌든 그래갖고 메모리가 집중적으로 액세스 되는 게 여기 이러면은 이제 충돌이 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여튼 요 로컬리티가 요 인접하는 데서 이제 로컬리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제 다른 캐시 라인으로 싹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렉트 맵을 해도 이제 되는 거죠. 성능을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이렉트 맵 캐시 구조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요거는 제가 여기 그 KOCW 금호공대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요 사이트 있죠. 제가 여기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다 밑에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좀 더 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따라가 보면은 또 강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KOCW에 PPT는 없더라고요. PPT는 없어갖고 제가 동영상에서 바로 화면 캡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맵트 캐시는, 그러니까 메모리 블록은 캐시의 한 곳에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요 캐시의 요 인덱스, 캐시 메모리의 인덱스 주소가 바로 요 해당되는 메모리 블록이 이제 들어가야 될 캐시 메모리의 주소가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같으면은 지금 여기는 4비트고, 여기는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는 어드레스가 4비트니까 16개의 이제 워드가, 여기는 이제 캐시가 요 3비트니까 8개의 이제 캐시 라인. 지금 같으면 이제 캐시 라인 하나에 그냥 한 워드가 있어요. 지금.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캐시 라인 하나에 뭐 한 워드가 아니고 4개의 워드 또는 뭐 16개의 워드 이렇게 보통. 캐시 라인 하나가 한 워드보다 더 커요. 그래서 보면은 하위 이제 비트가 110, 110 이런 거는 요 캐시 라인에 110이라는 인덱스에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캐시의 주소 비트 수만큼 메모리 주소의 하위 비트를 취하는 그게 이제 요 캐시 메모리의 인덱스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캐시 메모리 다이렉트 맵트 캐시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은 이 어드레스는 이제 CPU에서 나오는 이제 그 어드레스겠죠. 그러면 이 어드레스가 이제 결국은 메인 메모리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메인 메모리로 가는 이제 어드레스가 될 텐데, 그 어드레스를 잘라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요 그 캐시 메모리가 요게 이제 캐시 메모리예요.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캐시 메모리 구조입니다. 캐시 메모리에 보면은 실제로 요게 이제 한 개의 캐시 라인이에요. 요 하나가 캐시 라인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캐시 블록이라 한다고 했죠. 캐시 블록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 요게 한 개 각각이 한 개 워드라면은 각각이 이제 한 개 워드라면은 지금 같으면 이제 4워드고 그 암 같으면 예를 들어 한 워드가 또 4바이트면은 4, 4, 16바이트 이렇게 한 개의 캐시 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 캐시 라인 안에서 이제 해당 워드 안에서 해당 바이트죠. 해당 워드 안에서 또 해당 바이트를 찾으려면은 요 캐시 라인 안에서 해당 바이트를 찾으려면 그거는 요 오프셋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캐시 메모리에 있는 요 데이터는 항상 요 캐시 블록 단위로 액세스 되니까 요 중에서 내가 이제 특정 워드 안에 특정 바이트를 액세스하고 싶으면은 요 캐시한테는 요 캐시 라인에다가 이제 이네이블을 걸어주면은 요게 데이터가 캐시 라인 하나가 동시에 이제 밑으로 이제 리드가 됩니다. 리드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바이트를 내가 액세스할 거냐 또는 어느 워드를 액세스할 거냐 그 옵셋 값을 요 셀렉터로 요 내려오는 것 중에 요 먹스의 셀렉터로 해주면은 뭐 예를 들면 요거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이거는 그냥 여기 그리면 이제 어드레스 중에 오프셋은 없다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는 오프셋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요 어드레스 하나하나가 그냥 그 뒤에 그 하나의 캐시 라인이고 여기 하나의 그 캐시 라인이고 뒤에 오프셋 주소가 뭐 있으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드레스에서는 요 오프셋 주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 오프셋 주소를 제외하고 나면 요 부분이 이제 캐시 인덱스가 되는 거고
요 비트 수만큼 요 캐시 메모리의 인덱스 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인덱스 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요 캐시 메모리의 전체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죠. 캐시 메모리의 사이즈만큼 이제 인덱스 비트가 할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가 나오면은, 그죠? 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요 캐시 메모리 상의 인덱스 위치는 요 인덱스에 있는 비트를 가지고 디코딩 해보면은 이제 요 인덱스 비트가 i개면은 이제 일종의 2의 i 승계의 만큼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해당되는 요 위치에 있는 요 데이터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캐시 메모리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왔을 수도 있으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예제는 그림이 이게 좀 더 좋겠네요. 예를 들어 이제 캐시 라인 여기 있는 거는 요 네 개 중에 한 군데서 왔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어드레스가 메모리 어드레스 중에 하위 3비트는 요 캐시 라인의 인덱스니까 나머지 상위 2비트 있죠. 요 상위 2비트를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뭐 상위 2비트가 10이면 아 여기서 온 거구나. 그러면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가 이놈이면은 여기서 온 게 맞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캐시 안에서 캐시 히트가 되는 거죠. 맞으면 캐시 히트가 되는데, 그런데 메모리 어드레스를 보니까 이거더라,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쪽에서 왔으니까 이거면 이제 캐시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페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캐시 미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캐시 요 인덱스 번호만 같다고 해서 원래 내가 액세스 하려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요 이제 상위 어드레스를 보고 캐시 히트인지 미스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캐시 메모리에는 요 이제 어드레스 상위 어드레스 있죠. 요 상위 어드레스가 를 같이 이제 요 데이터하고 같이 요 어드레스도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한 것처럼 결국은 이 캐시 메모리 사이즈하고 이거하고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그림 중에서는 이제 네 군데 중에서 하나에서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만약에 여기서 왔다면은, 지금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캐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왔다면은, 요 어드레스에서 왔다는 것을 어딘가 다른 데다가 요 데이터하고 동시에 어디 다른 데다가 요 상위 어드레스를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태그라고 해요. 상위 어드레스. 요걸 이제 태그라고 해갖고, 그래서 요 캐시 라인 하나에 데이터, 그 캐시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램이 있고, 요 인덱스보다 상위 어드레스인 요 태그를 같이 저장을 해놔야, 그래야 이제 특정 어드레스를 액세스하고자 메모리에서 CPU에서 어드레스 라인이 나오면은 요 이제 나오는 어드레스로 나오는 요 태그가 여기 저장돼 있는 태그랑, 그죠? 이제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요 캐시에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하고 태그를 뽑아낼 수가 있죠. 일단 그런데 데이터를 뽑아내기 전에 먼저 태그가 요 어드레스 태그하고 비교해보고 같으면은 요 데이터는 요 어드레스에서 내가 지금 액세스 하려고 하는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태그랑 여기 저장된 태그랑 다르면은 그때는 이제 캐시 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요 태그를 이제 그래서 요 태그가 뭔지를 여기 이제 말로 설명해 놨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니까 하여튼 그 상위 비트 값을 이제 어드레스의 상위 비트 값을 우리가 이제 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KOCW에 이제 또 설명이 잘 돼 있길래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메모리는 지금 어드레스가 4비트니까 뭐 16워드를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월드가 아니고 이제 블록 16개의 라인, 해시 라인 또는 이제 블록 16개의 블록. 그러니까 하위 그 옵셋 메모리 옵셋 어드레스는 좀 생략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시는 인덱스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캐시는 4개의 인덱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4대1이다, 그죠? 4대1이면은 그러니까 요 데이터, 요 캐시 메모리에 요게 이제 요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중에 요 캐시 메모리에는 이제 4분의 1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옵셋이 01인 이쪽으로 01인 옵셋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는 01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01로 끝나는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요 4개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있는 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만 여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태그에다가 그럼 이 상위 어드레스 11 있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똑같은 위치, 요 태그램에 요 데이터램의 인덱스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여기는 어드레스 11로부터 왔다 하는 걸 이제 딱 저장을 해 놓아요.